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이번에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개혁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개혁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9 구급차를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충돌 사고를 내 타고 있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119 구급대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보험 문제 자세히 짚어봅니다. 6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 앞에선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권이 어느 쪽으로 바뀌든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법으로 국정원 개혁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국정원 개혁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 정권 국정원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여론조작, 전교조 법외 노조화 기획, 댓글 공작 등 국정원 공작 실태가 여러 건 드러났다며 국정원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는 우리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 만들지 않겠다고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기무사는 이런 우리를 사찰하고 감시한 겁니다. 위로는커녕 감시하고 사찰하고 탄압하고 조롱한 겁니다. 이게 뭐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조직 개편을 통한 국내 정보 파트 폐지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선 국정원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원 개혁 법안이 모두 15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등 다른 개혁 과제들에 밀리면서 국정원 개혁 법안은 빛을 보지 못하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잊혀진 과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드는 요즘입니다. 정보 수집권도 갖고 있고 수사권도 갖고 있는 국정원이 연일 민간인 사찰권을 포함해서 많은 일들이 들려오는데 국회에서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에 21대 국회에선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후순위로 미뤄둘 게 아니라 최우선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건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인 국가보안법과 엮여있는 직접 수사권 폐지와 이관입니다. 국정원이 더 이상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을 해도 세월호 가족들을 뒤따라다녀도 모두 합법화되고 밀행성이니 비밀성으로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름만 들이대면 나아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 통제 강화 등 제도적 개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과 무관하게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개혁을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국정원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밀실정치, 공작정치 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입법으로 반드시 강제력 있는 규정. 오늘 기자회견엔 세월호 유족 등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자들이 참여해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증언하며 개혁 촉구에 동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6년이 지났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많은 만큼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검찰이 자기 자금 없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을 이용해 35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1,000만 주를 인수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재산 855억 원을 추징 보존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라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와 문 대표의 친척 조모 씨 등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동결한 재산 중 문 대표 재산은 854억 8,570만 원, 조 씨 재산은 194억 3,210만 원으로 문 대표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추징 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원 자체 직권이나 검사 청구에 의해 추징 보전 명령이 내려집니다. 119 구급차를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충돌 사고를 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119 구급대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검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35살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보호자를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고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시 28분쯤 60대 응급환자를 싣고 119 구급차를 운전하다 제주시 오라 교차로에서 레저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환자는 사고 이틀 뒤인 1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고 환자 보호자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몰던 구급차는 사고 당시 신호 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따라 불기소로 처분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환자를 싣고 제주대병원 입구까지 갔지만 병상 부족으로 한라병원으로 급하게 가던 중 사고를 냈는데 도로교통법상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는 긴급 상황일 경우 신호나 속도 위반을 해도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을 친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일단 사고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그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네. 49살 A씨가요. 네. 지난해 10월에 네.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네.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B씨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네. 그 전동 킥보드에 치인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네.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 만치 네.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네.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게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 네. 형사 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네. 이번 판결에서 네.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라는 점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는데요. 네. 이번 판결이 네. 그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8조에 네.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 측은 네. A씨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했다라고 하면서 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도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게 그 재판부 판결이 그러면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그 박 판사는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네.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네.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개인 전동 킥보드 운행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네. 이전까지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라는 판결이 없는 등 개인이 운행하는 전동 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극히 미약했던 점, 그리고 A씨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때 가입할 수 있는 의무보험 상품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와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로 처음 인정하면서 네. 음주운전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네.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로 분류되는데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이 없다는 거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은?
네, 그동안 이제 전동 킥보드가 네.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제 해석이 엇갈렸는데요. 네. 이제 이번에 첫 판결이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에서는 네. 대체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에 네. 검찰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로 판단을 하면서도 네. 관련 보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해왔습니다. 네. 일부 보험사에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 상품을 판매하기는 하지만 네. 개인 이용자가 아닌 공유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사실상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라고 하셨는데 이게 자전거 도로 이런 데로 가도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그 관련해서 네. 지난달 20일에는 네. 그 전동 킥보드에 자전거 등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개정안에서는 이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전기 자전거와 동일한 최고 속도 시속 25km 네. 미만 그리고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을 하고요. 네. 자전거 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네. 가능해졌고요. 네.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현재는 이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고 네. 만 16세 이상인 경우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유 업체에서도 역시 이제 이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네. 그 전동 킥보드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일상적으로 타고 있는데도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자동차라는 건지 자전거라는 건지 살짝 헷갈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먼저 이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서 좀 네.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자전거 도로가 갖춰져 있는 곳이 또 많지 않아서 네. 종종 이제 차도를 이용해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는 또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네. 2018년 225건으로 1년 사이에 92%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킥라니라고 일컫는 신조어까지 네.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규제가 네. 완화되고 사고가 늘기 때문에 전용 보험 상품 개발의 필요성은 더 네.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서 이제 전동 킥보드 관련 업종이나 네. 소유자, 보험업계 등에서 관련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으면 새로운 법이랑 제도가 갖춰져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총각 행세를 하고 여성과 사귀다 유부남인 것이 들통나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문서 위변조와 위변조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6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A 씨와 사귀던 중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까지 출산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A 씨와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위조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아내 이름을 지워 A 씨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자신의 범행이 밝혀지자 A 씨에게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등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범행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하며 조 씨가 위변조한 서류들은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상속권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 폭로 협박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구하라가 사망한 뒤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절반은 자기 몫이다며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는
어릴 때 구하라를 벌인 사람이 친모라고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국민동의 청원을 국회에 올려 논란과 공분이 일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선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구하라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계류 중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구하라법을 회기가 바뀐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을 보니 해당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50명 이름으로 어제 제안됐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먼저 현행법은 사망한 사람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가 인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구하라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이라고 법안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고 구하라 씨의 경우 등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갑자기 나타나 사망자 보험금을 타가는 등의 논란이 계속됐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하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최근에도 구급 구조 과정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 순직 소방관의 친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딸의 유족급여와 퇴직금 등을 받아가 논란이 된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 발생하는 등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를 안 하거나 사실상 혈연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한지, 사망자의 의사와 유언에 반해서까지 상속 유류분을 인정해야 하는지 등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